안녕하세요. 미술 에세이를 읽어주는 그 여자 유미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그리다, 그림을 찍다 라는 미술 에세이를 읽어드릴 건데요. 미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과 사진, 이 둘은 알면 알수록 참 오묘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을 들고 벽에 그림을 그렸던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까지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림으로 인정한다면 그림은 그야말로 인류가 탄생한 그 시기부터 함께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인데요. 그에 반해 약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사진이라는 새로운 예술은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림이라는 예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의 초기에는 사진이 그림의 자리를 넘보는 위협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사진이라는 이 새로운 예술이 오랜 시간 그림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이미 빼앗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림은 사진이 할 수 없는 그림만의 영역을 찾아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 있죠. 사진이 발명되기 전 세상을 눈으로 보는 이미지로 재현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림의 역할이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금 듣기에는 참 터무니없으면서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일인데요. 사진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기술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 또 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발명된 카메라라는 기계는 손에 드는 순간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얻게 만들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내는 물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카메라가 대중에게 소개되던 당시에 사진을 찍는 행위를 기적에 가까운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해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과거의 이미지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뿐인 당시에 자신을 순식간에 화가로 만들어주는 사진기의 존재는 기적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림과 사진을 연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카메라의 초기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화가였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다게르는 더 빠르고 정확한 스케치를 위해 다게레오타입이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바로 이 기계가 사진기의 시초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다게레오타입은 값비싼 화학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기술로 저렴한 화학 재료를 사용하는 후기 사진 기술에 빌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 되었지만 화가가 더 빠르고 정확한 스케치를 위해 사진기의 토대를 발명해버렸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스케치를 위한 기계가 발명해놓고 보니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사진은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발명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사진과 그림이 확연하게 다른 객체로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둘의 시작점에는 이미지를 다루는 직업인 화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사진과 그림 둘 사이를 오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과 사진을 이미지 혹은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같은 말처럼 이 둘을 동일한 객체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 그리는 것으로 그림이라는 이미지를 다뤄내던 화가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고 그리기 위해 사진이 탄생한 것처럼
그림과 사진은 이미지를 다루는 조금 다른 방식에 불과하다는 해석이죠. 재미있는 점은 사진과 그림이 신기하게도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교묘하게 바꿔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현이라는 요소는 그림과 사진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보이는 두 예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소입니다. 앞서 사진이 그림의 역할을 빼앗았다 라는 표현을 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재현이라는 요소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사진과 그림은 둘 다 세상을 재현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과정과 방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은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반면 사진은 그림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질이 낮고 사진 인화에 시간이 걸리던 초기의 사진 기술에게조차 세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포착해서 사진으로 만드는 사진기와 달리 화가는 눈앞에 벌어지는 순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자신의 기억과 해석을 담아 그림을 완성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재현이라는 역할에서만큼은 그 정확도와 제작 시간에서 사진에게 패배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창작이라는 면에서 그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림 안의 배경과 인물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바꿀 수도 있는 그림과 달리 사진은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빠르게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극적인 단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촬영 스튜디오로 배경을 만들고 모델과 협력하며 사진 속 인물을 사진가의 의도에 맞게 배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물감 몇 번 덧칠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림의 자유로움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이렇게 기계를 들고 다니며 그저 눈앞에 있는 순간을 찍어낼 뿐인 사진이라는 매체를 화가들은 예술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진이 탄생하던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서는 앙리 마티스를 비롯한 당시의 거장들이 대놓고 사진을 예술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무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에 반해 대중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의 재현력이 만들어내는 자극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보지 못한 곳 혹은 가보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찍어온 다른 문화권의 사진들과 자연절경은 그림이 한 번도 선사해주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이었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자극들은 대중들이 사진을 새로운 예술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화가들도 여행을 떠나 다른 문화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왔었고 그림을 보는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자연절경을 그려왔었는데요. 그림이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림을 보는 관객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사진이 가진 완벽에 가까운 재현은 그림이 줄 수 없던 점이기에 충격에 가까운 자극이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이에 그림은 상당히 재미있는 변화를 통해 사진과는 다른 그림만의 색다른 자극을 만들어내는데요.
세상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사진과 반대로 현실과 다른 색, 다른 형태, 혹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야수파 혹은 인상파 화풍의 그림에서는 사람의 살색을 청록색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입체파 화풍의 그림에서는 사물의 형태를 부숴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완전히 다른 비현실적인 세상을 그리는 초현실주의 화풍의 그림도 있었죠. 화가들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새로운 그림의 영역은 세상을 완벽히 재현하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사진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림만의 확실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추상화라는 더욱더 새로운 그림의 영역은 사진이 가진 완벽한 재현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의 화풍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이 재현의 역할을 빼앗겨버리자 현실에 대한 재현을 조금씩 포기하여 결국 추상화를 만들어낸 화가들의 선택이 탁월하고 영리한 선택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화가들이 사진의 탁월한 재현력을 보고도 재현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실 재현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결국 사진 같은 그림, 즉 극사실주의 화풍에 머물다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현력을 포기하며 나타난 추상화와 같은 새로운 그림들이 없었다면 정말 그림이라는 예술은 과거에 행해지던 문화재와 같은 느낌을 주는 예술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사진은 그림이 만들고 찾은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뒤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사진의 장점은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속 배경과 인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진의 단점은 스튜디오에서 배경을 만들고 모델과 협력하는 것으로 그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그림과 같이 비현실적으로 생긴 사람이나 세상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과 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찍을 수 없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포토샵과 같이 사진을 고치는 도구 혹은 툴을 이용해서 사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니 찍을 수 없지만 현실적인 사진을 편집하여 흘러내리는 세상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도 대중들이 사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몰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추상화와 같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죠. 물론 다중 노출 혹은 카메라의 셔터를 장시간 열어놓는 장 노출 등 사진 촬영 기술을 이용해 사진을 겹치고 빛의 잔상을 담아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사진 속 그 어떤 물체도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상화의 느낌을 가진 사진이라기보다는 망한 사진이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진기의 설정을 엉망으로 만들며 아무런 형태가 없는 추상화와 같은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사진기의 설정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쓸데없는 행위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죠. 엉망이면서도 전혀 예술 같지 않은 것을 예술로서 표현하고 사회적인 시선을 바꾸어내는 것도 예술가의 역할이라면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재현이라는 역할을 화끈하게 포기하고 추상의 길을 선택한 앞세대 화가들의 선택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화가들에게 참 좋은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글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에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진과 그림, 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두 예술,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은근한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오늘 읽어드린 미술 에세이, 사진을 그리다, 그림을 찍다는 여기까지이고요. 읽어드린 에세이는 도니.com, dohny.com에서 텍스트로도 읽으실 수 있고 링크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그림을 보며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미술에 대한 본인만의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